네, 짧게 이야기 하나만 하고, 네, 짧게 시간, 네, 짧게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과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종성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었는데, 네, 뭐 시간 9시 반에 하셔도 되고요. 10시부터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네, 지금 시간 적어주신 거 괜찮으세요? 네, 그렇고, 네, 좀 한 며칠 전부터 작업하신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갖고 이런 부분 좀 고려하시면 좋겠다. 특히 랜딩 페이지를 만드실 때. 그래서 관련해갖고 좀 조금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한 5분 10분 정도면은 이야기할 수 있는 짧은 내용이고요. 뭐 여기서 브랜드 디자인 하신 분들도 있으셔서 네, 뭐 제가 뭐 감히 이야기를 나눌 처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그래도 이제 제 나름의 생각하고 있는 제가 이런 부분에서 회사에서 뭐 작은 회사에서 역할을 맡았을 때는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고요. 네, 일단은 늘 저한테 뭔가를 관련된 일을 할 때 늘 고민하는 부분은 브랜딩이랑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네. 혹시 브랜딩이랑 마케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나름의 생각이 있으신 분? 정의한 개념 있으신 분? 네, 보통은 네, 마케팅은 광고고 브랜딩은 로고랑 색깔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개념이죠. 네. 네. 일단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네. 없으시면은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제가 아는 마케팅이랑 제가 아는 브랜딩 사실은 개념이 같습니다. 일단 다시 말하면은 마케팅은 광고가 아니다. 브랜딩은 로고와 색깔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면서 생각보다 마케팅이랑 브랜딩 관련된 일을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냥 접점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제품에 대한 경험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용자한테 좋은 경험을 제공해 주려고 하면은 그 경험은 처음에 사용자를 확보하는 순간부터 벌어집니다. 네. 사용자가 우리 제품을 통해서 경험하는 건 사실 극히 일부예요. 네, 우리가 디자인하지 않는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업무가 아닐 것 같은 프로덕트를 벗어나는데 이게 경험으로 이어지는 게 사실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뭐 플로우가 잘 진행될 때 사용자가 흔히 말하는 해피패스라고 그러거든요. 사용자가 원하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원하는 대로 흘러갈 때의 사용자는 사실은 경험에 큰 이슈가 없어요. 뭐 좋거나 나쁘거나. 근데 사용자가 이제 안 좋은 경우들, 우리의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들, 우리한테 100% 일치되는 타겟 사용자가 아닌 경우들에서 그 경험이 좋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브랜딩이랑 마케팅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업무 중의 일부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것도 비슷한 일인데 광고랑 프로덕트랑 광고에서 하는 말이랑 실제 프로덕트로 경험하게 되는 경험이 달라지게 되면은 사용자들은 이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광고에서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들이 펼쳐지면은 사용자는 낚였다 생각하고 나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프로덕트의 경험뿐만 아니라 브랜드 전반적인 경험을 네,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브랜드랑 마케팅은 일단은 같다. 난 마케팅은 광고, 브랜드는 로고랑 색깔일까? 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네. 브랜드랑 마케팅은 모두 다 가치를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네. 실제로 그냥 그렇게 정의해요. 밸류 크리에이션이라고. 네. 그래서 이 밸류 크리에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마케팅 수업을 들었었는데 두 학기 내내 들었던 내용은 다 이런 거였어요. 브랜딩은 뭐다? 마케팅은 뭐다? 브랜딩이다. 브랜딩은 뭐다? 가치를 만드는 일이다. 네. 네. 그리고 광고는 가치를 전달하는 수단이고요. 로고는 가치를 상징하는 기호입니다. 그, 그 서비스의 얼굴이죠. 그 다음에 디자인은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들은요. 사실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랑 로고
없이 아니면 마케팅이랑 브랜딩 없이 디자인을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웹사이트를 기획하는 일은 왜 어렵냐면은 우리가 가치를 전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치 전달하는 게 왜 어렵냐?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이 가치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네, 네.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는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경험하고 나서 갖게 되는 변화. 우리 서비스나 우리가 만든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겪지 못했던 겪음으로써 발생하는 변화. 이거를 가치죠. 네. 그리고 가치에는 뭐 기능적인 가치랑 감정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네. 네. 기능적인 가치는 뭐 이 기능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이 갖고 있는 기능적인 가치. 무엇을 할 수 있다, 뭐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근데 감정적인 가치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상위 레벨입니다. 네. 근데 기능적인 가치랑 감정적인 가치를 비교한 이유가 있겠죠. 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능이 아니라 감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주는 가치, 감정적인 가치를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겁니다. 네. 기능은 이유가 되는데 기능은 그러니까 그거 결론은 감정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 기능적인 가치를 뭐 어필하는 그런 제품을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능적인 가치가 주는 것만 갖고서는 의사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내 감정적인 가치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건 뭐다?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것은 감정적인 가치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두 권이에요. 한 권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스 고딘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몇 권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저한테는 잘 안 읽혔어요. 네, 근데 여튼 요 두 책에서 네, 오른쪽 책 브랜드 비즈니스 책 요거는 네 별로 뭐 우리나라에서는 별 유명한 책이 아닌데 네, 이 두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his is 마케팅에서는 이제 그 세스 고딘이 뭐 마케팅에 대해서 뭐 중요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좀 멋있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 위주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세스 고딘은 마케팅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니스 리론 여기 브랜드 비즈니스 책의 저자는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이 곧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거고 비즈니스 전략과 브랜드 전략은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네, 사용자는 마케팅 과정들, 뭐 브랜딩 과정들, 그다음 프로덕트를 이용하는 과정들 전반적인 경험에서 같은 경험이 느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저도 회사에서 그렇게 봤을 때 브랜드 팀이 뭐 디자인 팀이 아니죠. 프로덕트 팀이랑 이제 마케팅 팀이 구분되었던 경우들이 자주 있었어요. 늘 이슈는 뭐냐? 마케팅하는 말이 우리 프로덕트의 경험과 일치를 하느냐. 만약에 마케팅이 잘 돼요. 그쪽 방향으로 잘 돼요. 그럼 회사 그 프로덕트도 경험을 그쪽으로 바꿔야 되느냐. 늘 이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늘 이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브랜드와 마케팅은 결국은 뭐다? 사용자에게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네. 그리고 랜딩 페이지는 이 브랜딩과 마케팅에 해당하는 포지션이죠. 네. 그리고 브랜드는 모든 곳에 있고요. 제품에도 있고 서비스에도 있고 경험 안에도 있고 말에도 있고 디자인 안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제품이 약속하는 느낌에 따라서 구매 결정을 내리고요. 제품의 효능은 가치를 뒷받침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감정적인 가치, 그 다음에 기능적인 가치. 네, 기능적인 가치는 네, 의사결정 내릴 때는 감정적인 가치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리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기능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들은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상세 설명들은 다 기능적인 가치죠. 기능적인 가치는 뭐다? 사용자가 의사결정 내릴 때 있는 감정적인 가치 뒤에 있다. 네, 그것을 판단하는 근거일 뿐이다. 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래서 브랜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 제품 서비스 그 자체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정말 해결해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말이, 그 다음에 사용자가 원하는 말과 같은지, 그 다음에 시각적인 경험으로 이제 그들의 그 가치들이 눈에 보이는지 디자인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이 그렇게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작은 접점들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 과정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랜딩 페이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시만요. 네, 그렇고요. 사실 랜딩 페이지에서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겁니다. 네. 그리고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로덕트 디자인 제가 봤을 때 몇 분은 아예 문구를 수정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셔요. 네, 단순히 정보를 더 넣으면 좋아지겠지. 예에 대한 케이스는 뭐다? 기능적인 가치를 더 넣으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전환하겠지. 요 접근법입니다. 네. 제가 사용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를 하자라는 것은 감정적인 가치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네. 왜 자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기능이 덜 중요하니까. 기능은 감정을 판단하는 근거일 뿐이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홈페이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원어랑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달하는 감정적인 가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능적인 가치는 조금 업데이트 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정보를 넣었으면요. 수강생의 포트폴리오를 넣었어요. 조금 더 업데이트 됐겠죠. 강의 커리큘럼이 조금 더 섬세해졌어요. 기능적인 가치 조금 더 높아졌겠죠. 그래봤자 똑같은 감정입니다.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똑같아요. 홈페이지 제목이 프로덕트 디자인, 제일 큰 글씨가 프로덕트 디자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똑같죠. 네.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전달하고자 싶어하는 말, 사용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 이게 무엇인지 정의하는 게 랜딩 페이지의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런 문구를 수정하지 않고 화면의 레이아웃만 바꿔요, 컬러만 바꿔요, 디자인만 바꿔요, 그러면은 고객과 접점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나는 신경 쓰지 않을래 라는 접근법이 됩니다. 네. 네, 결국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회사 또는 제품이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총합입니다. 네. 이것을 잘 정의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프로덕트, 모든 랜딩 페이지를 잘 만드는 일과도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늘 하게 되는 고민들은 그거예요. 일을 하면서 하는 고민들은 이게 사용자들이 정말 필요할까?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거랑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용자가 원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게 1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단계로 왔어요. 그런데 어,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만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줏대랑 방향성이 없어집니다. 우리한테는 그때는 우리가 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우리가 그 상대 사용자들에게 비춰주고 싶어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거에 맞는 브랜딩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향적으로 사용자를 원하거나 일방향적으로 회사를 원하거나 그런 포지션은 아니에요. 모두 다 종합을 해갖고서는 적절한 수준에 타협을 하고 그 중간점을 찾아서 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중요한 거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 우리 회사가 망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 회사가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 이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네. 자, 여기 오타가 있네요. 네,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드시 정해야 되는 거고, 왜 존재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 건지,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정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랜딩 페이지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ICP 이야기했었죠. 혹은 페르소나를 뭐 ICP랑 같이 이야기해서 쓰는데
이렇게 잘 정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네, Y가 네. 늘 제가 좀 미국 회사 다녔을 때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회사는 자꾸 맨날 엑슨 이야기하고 맨날 회사 하면서 우리 회사가 막 돈 벌 이야기하면서 막 그러면서 회사의 가치를 자꾸 의미를 합니다. 막 부여합니다. 근데 전 미국 회사 다닐 때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에 엑시트를 할 것이고 물론 매출 많이 나오고 영업이익 많이 나면 좋아합니다. 그거는 똑같아요. 근데 그건 뭐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증명이다.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우리의 회사가 앞으로 더 지속할 수 있다. 우리 회사가 앞으로도 세상에 필요하다. 그런 고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기준일 뿐이에요. 네, 미국 회사에서 다니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은 회사가 어려울 때였어요. 뭐 그 회사가 왜 우리가 더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 회사가 왜 팔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거기서 찾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서비스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우리가 회사 상황 좋지 않은데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수만 명의 고객이 있어. 이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가령 예를 들면 그런 의사결정. 네. 그리고 이게 마케팅이고 브랜딩이기도 하죠. 네. 네. 우리 또 다시 돌아가서 기능적인 가치, 운동 앱을 만드는 거, 대시모드를 만드는 거, 다 기능이죠. 네. 감정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네. 운동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네. 자신의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금 더 감정적인 가치입니다. 네. 우리는 Y가 강한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Y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카피가 나오고요. 기능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디자인 방향이 잡힙니다. 네. 다시 돌아가죠. 만약에 우리가 작성한 문구들이 똑같다. 네. KT 엔딩 페이지랑 똑같다. Y가 없죠. 네. 기능의 우선순위랑 디자인 방향이 잡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꼭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죠. 디자인을 잡은 다음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밸류 프로포지션이다. 네, 우리가 사용자 또는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다른 서비스들을 줄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그거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네, 저는 이 제품이 뭐 성공하는데 실패하는 데 있어 갖고서는 두 가지 개념만 딱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디자인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밸류 프로포지션이랑 그 다음에 저거 밸류 프로포지션이랑 비즈니스 모델 요 두 개만 딱 두 개만 알아두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가치들을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네. 모든 회사가 망하는 거는 요것 때문에 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브랜딩은 뭐다? 결국에는 가치를 언어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감정적인 가치를 언어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랭귀지 마켓 핏이죠. 그리고 그거는 뭐다? 우리가 쓰는 말이 사용자가 이 제품을 통해서 해석하는 말과 일치하는가? 우리가 사용자가 이 랜딩 페이지 방문했을 때 우리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말이 일치하는가? 이것을 정의하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가치는 일관성이고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브랜드에 들어가는 순간 브랜드 원칙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브랜드 원칙을 통해서 회사나 뭐 제품에서 모든 의사결정은 그걸 맞춰서 내려야 됩니다. 네. 뭐 요거 보여드렸던 거죠. 마케터가 있고 엔지니어가 있고 문과가 있고 이런 건데 결국에는 요것도 뭐다? 여기에서 여기 있는 것들도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네. 프로덕트 디자인 한 여기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테크니컬 프로그램 매니저랑 프로덕트 매니저 사이 한 여기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ARR도 보다 여기에 전반적인 과정이 우리가 전달하려는 가치가 일치하는가, 우리가 의도하는 가치대로 전달하는가 관점에서 AARR를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원우님 좋은 질문 주셨는데 마케터랑 협업 수준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해당 업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 네, 좋은 질문인데요.
어떤 회사에서는 마케터랑 일을 따로 할 수도 있죠. 네, 마케터가 이 브랜딩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야기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선 같이 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오늘 과정에서는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었지만은 보통 대체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 회사에서 디자인을 모두 맡는다라고 하면은 마케터가 뭔가를 기획해서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은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 이 방향에 맞춰 갖고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네,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리서치와 서베이에서 사용자가 얻고 싶었다고 답한 정보를 넣는 것도 단순 정보 추가라고 봐야 됩니다. 네, 네, 그거는 정보 추가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뭐 어떤 정보를 원해요? 그거 왜 필요한데? 그 정보를 왜 원하는데 계속 물어보라고 했었죠. 감정적인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그거 하지 말고 포트폴리오 필요한 것 같아요. 수강생 포트폴리오 필요한 것 같아요. 왜라는 해석이 없으면은 그거는 기능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저는 맥락이 단순하죠. 항상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네, 디자이너 예쁜 거 만드는 사람 아니다. 또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사용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네, 자, 그게 바로 랭귀지 마켓핏이죠. 네, 그러면은 그 외라는 감정을 제품에 어떻게 담아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브랜딩 페이지에서 프로덕트 제가 제일 지적했던 부분 첫 번째 하나 모든 문구가 KT 클라우드 지금 현재 랜딩 페이지랑 똑같은 사람들 분들 두 번째 제목이 히어로 섹션 특히 가장 페이지의 가장 큰 하나의 텍스트 한 문장의 텍스트가 프로덕트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KT 랜딩 페이지 똑같은 사람들 이 분들은 사실은 네, 감정을 이해하고선 그 감정을 바꾸려고 더 좋은 감정을 전달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딱 누구라 특정하지 않겠어요. 가장 먼저 지적해야 될 부분들은 그거예요. 사용자가 기대하는 그것에 대한 언어를 우리가 랜딩 페이지 문구에서 그걸 맞춰서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은 그거. 그래서 다른 문구 다 똑같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전달하는 정보 다 똑같아도 돼요. 뭐 커리큘럼, 뭐 강사 소개 이런 정보 다 똑같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전달하려고자 하는 우리가 이 랜딩 페이지 KT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싶어하는 그 본연의 사용자가 원하는 감정적인 가치 요것에 맞춰서 문구만 바꿔도 사실은 이 브랜드 관점에서 훌륭한 결과물입니다. 네,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예요. 네, 그리고 좀 다시 돌아가서 사용자에게 가치를 경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랑 브랜딩이랑 가치 창출은 모두 다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가치를 쉽고 빠르게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프로덕트 디자인 또는 UX UI 디자인이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 더 덧붙이면은 뭐 밸류 프로포지션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뭐 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든지 좀 할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우리가 오늘 과정에서는 네, 거기까지는 하지 말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다음에 뭐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밸류 프로포지션에 대해서는 기본 프로젝트나 심화 프로젝트에서 뭐 가볍게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또 더 있으세요? 네, 원우님께서 오늘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저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거는 그거예요. 사용자 리서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용자 리서치가 그냥 무조건 제일 어려워요. 사용자를 이해하는 일, 고객을 이해하는 일, 이게 무조건 제일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5만 가지 방법을 쓰는 거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 새로운 테크닉이 또 5만 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사용자에게 전달하려는 가치를 정의하고 그거에 맞게 프로덕트를 만드는 일, 그거에 맞춰서 뭐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일, 그에 맞는 언어로 작성하는 일,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열심히 만든 다음에 이게 뭐 저보다 상위 의사결정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 과정도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게 또 전환까지 이어지는 일, 네, 굉장히 어렵죠.
사실 좀 더 들어가면은 전환이랑 브랜딩이랑 또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네, 네, 좀 요 관점에서 이를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생각한 건 한 20분 내로 끝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10분 가지신 다음에 10시부터 작업 이어나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네, 네, 아직 좀 언어가 정제되지 않으신 분들 정제되셨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참고하셔갖고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쉬는 시간 가지시고 10시에 뵙겠습니다.